보이세 보이세. 안녕하세요, 흥왕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동쪽에 있는 방린이라는 곳에 와서 새로 베트남에 오셔갖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겠다고 시장 조사하고 오신 분을 한번 만나고 몇 가지 조언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원래 좀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이제 바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냥 조작 없이 그냥 바로 그대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아직 베트남에 진출하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찍지를 못했고, 제가 그분께 좀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께 꼭 알려주고 싶었던 베트남 사업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베트남 사업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뭐 베트남 사업체라고 하면은 대표사무소, 지사, 법인 이런 형식이 있죠. 그리고 뭐 그 외투 쪽은 그렇고 이제 로컬 업체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분은 베트남에 와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유의사항이라든지 조언할 거, 그리고 뭐 절차, 순서 같은 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를 차 안에서 켰습니다. 좀 배경도 이상하고 그럴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걸 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 약간 세팅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을. 일단 이분은 베트남에 들어오셔서 제조업하고 리워크 사업을 좀 하시려고 하나 봐요. 뭐 제조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만든다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베트남은 제조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사업 영역에 제조업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제조도 이제 어떤 제조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물론 좀 제약이 심하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조가 들어가면 소방과 환경에 대한 허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리워크 사업을 하시면서 굳이 제조를 넣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조를 넣지 않고는 하실 수 없는 리워크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컨설팅 업체나 뭐 회사를 설립을 대행해 드리거나 이런 거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에서 진짜 컨설팅 업체나 로펌을 만나기 전에 저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2012년에 베트남에 처음 왔고 2015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2008년도 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별천지다라는 말이 그대로 맞았어요. 별천지다, 블루오션이고 무엇을 하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2008년도. 근데 지금 2018년도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2012년도 그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15년도, 16년도까지 들어오면서 지금은
뭐 2015년, 16년 그때 들어오신 분들부터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힘드냐면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8년도인 그것도 2018년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베트남 시장이 당연히 한국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의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사실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나라는 더욱더 많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직 발전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하는데, 제가 이분께 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분은 리워크 사업이고, 리워크이라는 거는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회사 A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불량이 나는 제품을 이분의 사업체에서 그 불량을 받아다가 재생시켜주고 뭐 깨끗이 닦아준다든지 불량난 부분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비싼 원재료 같은 거를 살려서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제조 쪽이 나쁘진 않죠, 지금도.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인도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노코멘트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뜸 내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염산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뜸 이러니까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좀 약간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길 원했는데, 왜냐면은 베트남이라고 다릅니까? 염산 한국에서 수입하면 한국에서 물건 보내시는 분한테 돈 드리고 물건이 쇼핑되면 하이펑 항구로 오든 혹은 급한 거라서 노이바이 공항으로 오든 도착하면 선착장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통관이 시작되고, 통관은 커스텀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 세관 작업을 시작을 해갖고 통관시킨 다음에 물건을 자기 공장으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저도 포괄적으로. 근데 이분은 정말 모르시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고 염산을 좀 수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이때 제가 딱 느낀 게,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구나. 해외 법인을 세워 보셨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근데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 베트남 쪽하고는 조금 아직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께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하는 과정과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뭘 먼저 말씀드렸냐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당연히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사업자라는 게 법인입니다. 베트남에는 사업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한국 분들이 진출해서 뛰는 형태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제일 크게 사업자라고 하면은 외투 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컬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컬 회사예요. 말 그대로 현지인 명의로 현지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외국인 투자 기업이겠죠. 외국인 투자 기업 외투 법인을 설립을 많이 하시는데, 외투 기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지사, 법인. 일단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대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피스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 직원들의
본사에서, 한국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그 대표 사무소 라이센스가 나온 그 회사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투자금으로 회사 뭐 임대료라든지 오피스 임대료, 회사 직원의 샐러리, 월급 이런 걸 지불해 줄 수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 증빙을 본사 쪽으로 해줄 수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말 그대로 사무소예요. 대표 사무소. 여기서 물건을 뭐 수입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판다든지, 물건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세금 계산서를 레드 인보이스, 베트남 말로 화돈 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텍스 코드는 있는데 텍스 코드 자체도 넘버가 되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서. 지사는 법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인은 말 그대로 베트남의 한 개의 회사, 법인 기업인 겁니다. 본사와 관련이 있는 일반 기업을 그냥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물론 법인을 세울 때 조건이 있죠. 이 회사는 유통하는 기업이야, 무역하는 기업이야, 제조하는 회사야, 리워크하는 회사야, 수리업체야, 렌트 회사야, 심지어 요식업이야,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보통 제조기업들은 법인의 형태를 많이 씁니다. 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베트남에 오셔서 회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의 형태를 사용하신다는 거, 법인을 하면 되는데 굳이 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사의 제약만 많을 뿐이지 준비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인하고 똑같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존재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물론 지사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외투 기업에 대한 종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이 로컬 업체는 말 그대로 현지인 명의를 사용하는 건데요. 믿을 수 있는 베트남이니까요. 베트남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 명의를 좀 사용할게요 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해도 되고, 그 사람께 그냥 월급 형식이나 보너스 형식으로 이제 월급을 좀 주면서 조금씩, 월급만큼이 아니더라도 월급의 반이라든지 200불, 300불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해봤는데 저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회사를 그 사람 이름으로 운영을 하되, 모든 자금과 오더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전부 다 법인장한테, 임명되어 있는 법인장한테 되어 있고, 오너는 그 사람 현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을 못 쓰도록 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서 공증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외투법인으로 기업을 세웠다가 로컬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와이프 명의로 로컬 법인으로 모든 걸 다 이전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화공약품을 하게 되면서 외투 기업 쪽은 화공약품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고 까다로워요.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취급하지 못하는 약품들도 많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로컬의 형식으로, 현지 기업의 형식으로 화공약품을 사업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제 와이프 명의가 되었고, 나머지 다른 비즈니스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사실 이것까지도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 시장조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만 하러 왔다. 그리고 자재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 말씀 나누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종류라든지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어차피 나중에 컨설팅이나 로펌에다가 의뢰를 할 예정으로 아예 선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신이 알고 이제 컨설팅 업체 혹은 로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건 틀립니다. 확실히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알아야만 해요. 왜냐면은 컨설팅이나 로펌에서는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전부 다를 알려주지 않고 그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물론 가까운 미래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 좋은 업체들은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먼 미래,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외투로 할 겁니다. 당연히 외투로 하실 거면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만 영상을 올릴 건데 외투로 하실 겁니까? 외투 뭘로 하실 건가요? 외투 법인으로 하실 거래요. 외투 법인으로 하실 거면요 죄송합니다. 로펌이나 컨설팅 업체한테 의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제시해야 될 게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사업 영역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조를 하실 건지 리웍을 하실 건지 거기에다가 유통도 넣으실 건지 렌탈도 넣으실 건지 뭐 수리도 넣으실 건지 서비스업 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으실 건지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일단 리웍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리웍을 넣었고요. 리웍은 제조의 한 분야이고 그분이 하실 일에 제가 봤을 때 제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였고요. 제조가 분명히 들어가고요. 손이 닿고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제작업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보호필름이라도 붙여서 주겠죠. 그것도 제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가 들어가야 되고요. 제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그 제조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소방이나 환경 등 허가받아야 될 부분이 좀 제약이 늘어나고요. 돈이 조금 더 든다는 이야기고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단 원하는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들을 할 때 사용될 그래서 나중에 외부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에서 또는 다 타국에서 이제 수입할 그런 아이템들을 전부 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리스트업을 해서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은 직접 본인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영역을 나열하고 나중에 수입할 제품들, 사용할 제품들에 대해서 자재들에 대해서 HS와 MSS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면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외투 법인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등록한 HS 코드를 가지고 그 HS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것만 거기에 염산이 들어가 있다면 당신은 한국에서 염산을 수입해서 통관해서 자기 창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HS 코드가 없었다면 자기가 등록을 안 했다면 물건을 구매는 할 수 있지만 shipping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로지스틱 업체에서 분명히 딴지를 걸 겁니다. 통관이 안 될 텐데 그 날라오는 동안에 HS 코드를 추가할 수 있겠느냐. HS 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면 통관이 계속 걸린 상태로 그게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개정될 때까지 통관이 계속 걸려있고 계속 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통짜로 약간 사실은 제가 막 날림으로 막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거는 진짜 1시간 이상을 들여서 얘기할 내용이에요. 외투 법인이 무엇이고 로컬 법인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분은 단지 그냥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염산을 수입해서 받으려면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외투 법인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HS 코드가 있었다? 그럼 하실 수 있고요. 없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절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짜로 얘기해 드리고 살을 붙여 드린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의 이제 법인,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무엇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로컬이 좋은지, 외투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특히 이 로컬 법인과 외투 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뭐 외투 법인, 뭐 로컬 법인, 외투 기업의 종류, 로컬 기업의 장단점,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다는 게요, 보통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오늘 미팅을 했던 이분과 같은 분을 좀 자주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인터뷰를 가능한 해서, 혹은 못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오늘 얘기 못했던 거는 다음에 또 리바이벌 하면서 살이 붙을 수가 있고, 제가 몰라서 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저도 여기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 경험치도 쌓이면서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저하고 이제 처음 오셔서 미팅을 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는 가급적이면 꼭 인터뷰를 따서 제 얼굴만 나오게 한다든지나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따서 바로바로 계속 공유를 드리면서, 베트남 진출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4시 반이거든요. 방인에서 4시 반이면은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하노이 도착하면 5시 반인데, 그때가 러시아워 피크입니다. 길이 엄청 막혀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제 생각은 여기서 밥을 먹고 아싸리 늦게 출발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지금 아는 분하고 연락을 해서, 아는 분께 이제 뜬금없이 연락을 해갖고 저녁 식사를 좀 같이 하고 영업도 할 겸, 네. 그리고 나서 좀 영상 조금 같이 보여드릴게요. 방인 시내 영상 약간 오독오독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둑오둑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제가 운전을 할 때 베트남엔 태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눈보호를 하려고, 그리고 이쪽은 백라이트를 잘 써요. 그래서 눈보호를 좀 하려고 베트남 와서 시력이 0.2가 내려갔어요, 양쪽 다. 그래서 눈을 좀 보고 하려고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냥 꼈으니까 계속 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이렇게 어둑어둑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둑하지는 않네요. 네. 댓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볼 게 있어요 구독을 하죠, 그죠? 근데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베트남 사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